모건대학교 최병문 교수라고 발표도 하는 건가요? 여기 표시는 안 되고 그냥 말로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최병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7강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점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튀는 점포, 안 튀는 점포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전에 농수산식품 관련해서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로 해외를 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모건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있고요. 소상공인 업종전환 사업화 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수행기관의 책임 교수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5년 전에 캐나다의 박람회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5년 전이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이 로보트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와서 자기 소개도 하고 자기 회사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해서도 하나씩 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AI와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AI와 로봇을 접목시키면 보다 선진적인 그런 매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해외 마케팅을 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한 30여 개국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있는데요. 해외 모든 나라에 전통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이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수상에 많은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이 배 위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배 하나가 그 물건을, 과일을 팔고 있었으면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 개의 배들이 교차하면서, 과일 종류별로, 품목별로, 그리고 의류도, 그리고 심지어는 기념품까지도 다 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전통 시장의 하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모습은 여러분 홍콩 다녀와 보셨나요? 보통 이제 홍콩에서는 여름 8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대규모 세일을 합니다. 이 홍콩 시장은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인데요. 이 지갑에 카드를 한 두세 장씩 가지고 간 한국 분들이 한도에 걸려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홍콩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데요. 저희가 11월 이후로 접종이 70% 이상이 넘으면 굉장히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홍콩 시장을 자주 갔는데요. 홍콩에 보면 몽콕이라는 곳에 야간에 거기는 시장을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다리가 아플 정도예요. 초저녁에 시작해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워낙 많이 들어놔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도심과 이 높은 빌딩과 빌딩 가운데 시장이 형성되는데요.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유럽에 갔을 때 본 헝가리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 분들이 체코와 헝가리를 묶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헝가리에 보면 부다페스트가 수도지 않습니까? 거기 중앙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식품과 의류, 안 파는 것 없이 다양한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태국 강변 시장입니다. 강변에 무슨 시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강둑별로 쭉 옷들을 진열해 놓고, 기념품들을 진열해 놓고, 배가 그 옆으로 다가가면 거기에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호객행위도 하고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래 모습은 이제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가이드들이 이제 가면 첫 번째는 박물관,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한 그런 성지 그런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전통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인데요. 이 전통시장에 어, 전 세계의 많은 전통시장이 다양한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진열하는 그 진열의 원칙은 거의 표준화돼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열의 원칙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품은 보통 진열과 연출이라고 하죠. 이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을 진열한다, 그리고 연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열이라고 하면 세세한 상품의 배치를 통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하죠. 이 방향성에 따라서 수직으로 진열하기도 하고 사선으로 진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사향으로 진열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성에 따라서는 컬러별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놓기도 하고 또 디자인별로 가격대별로 그리고 연관된 상품별로 이렇게 묶어서 진열을 하게 됩니다. 연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연출은 여러분들 의류 매장 앞에 보면 쇼윈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쇼윈도에 보면 마네킹이 서 있는데요. 그 마네킹이 단순하게 옷 한 벌, 그 양복 하나만을 입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착용하죠. 단순히 사람들이 양복을 하나 사러 갔다가 이 쇼윈도의 마네킹을 보고서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너무 예뻐서 아니면 어, 넥타이가 너무 예뻐서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노리고 이제 연출 효과를 노리고 진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은 진열과 연출로 매장을 디스플레이 하게 되는데요. 이 진열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진열의 차이인데요. 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매장, 그림 속에 있는 매장을 보면서 어떤 매장에 물건이 잘 팔릴 거라고, 팔릴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하시면, 그죠? 어, 어떻게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매장에 가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에 딱 들어서면 첫 번째 그림은 겨울 이불, 앞에는 여름 이불, 그리고 색상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매장은 섞여 있죠. 겨울 이불과 여름 이불이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불을 사러 갔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의 매장을 어떤 식으로 꾸며야 고객이 편안하게 와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매장처럼 계절별로, 계절 아이템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럼 고객은 매장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에서 보면 침대 광고 혹시 그런 멘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열은 감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캐나다에 과일 매장에 갔을 때 야채와 과일을 파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높이와 어, 그러니까 매대의 높이와 넓이 그런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가장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그런 매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가격과 상품에 대한 내용을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색상별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시각이 가는 그러한 곳에 가장 화려한 색상의 과일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일은 좀 마진이 높은 그러한 과일을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열해 놓은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매장도 고객의 신체 사이즈와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잘 활용을 해서 매장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쭉 늘여놓으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1m? 예, 좀 긴 사람은 1m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 이 한 팔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무한정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2m 이상 높이의 물건을 지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죠. 그럼 고객은 굉장한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내가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와서 쉽게 편하게 구매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매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고 한 손에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배치, 눈높이와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여러분 매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에 대한 이해와 이 상품을 향한 고객의 심리적인 상태, 어떻게 고객이 반응할까? 그런 것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 진열 방법과 진열 장소, 그리고 진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진열의 공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야가 한쪽 눈이 볼 수 있는 시야는 150에서 160도고요. 양쪽 눈이 볼 수 있는 시야는 180에서 200도입니다. 그럼 고객들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시야에 따라서 상품의 위치가 주는 매출의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고객이 내 매장에 들어와서 상품에 내 관심 있는 상품에 집중하게 되면 영역 외의 공간은 그 상품을 보는 그 공간 외에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눈이 교차하는 공유하는 그 영역을 우리는 공유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은 전방으로 수평으로 90도, 수직으로 6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내가 진짜 찾고자 하는 상품에 관심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상품을 바라본다면 그 시야는 더욱 좁아집니다. 전후 25도, 그리고 좌우 25도, 수직 수평으로 약 25도의 각도 범위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선에 맞춰서 진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열의 공식 첫 번째입니다. 진열의 공식 첫 번째는 바로 높이입니다. 국내 백화점 매대의 높이는 82c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왜 82cm로 정하게 놨을까요? 매장을 관리하는 매장 매니저들은 매일같이 고객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관찰하고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고객이 가장 많이 집어가는 물건, 그리고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단연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 백화점의 매대 높이는 82cm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79cm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신장이 그 당시에는 좀 작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82cm로 해서 이 82cm 거의 표준화시켰는데, 이 82cm라는 높이는 고객이 가장 편하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그 머리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물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 공간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여러분 매장에도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지내려는 상품을 구매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직 진열 매대, 여러분들 매장은 좁기 때문에 수직 진열 매대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직 진열 매대에도 진열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높이의 공식은 골든존이라고 하죠. 보통 엉덩이에서 심장, 그 위, 눈높이, 그 아래, 그 정도 위치를 가지고 골든존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골든존의 영역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물건을 가져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팔아야 되는, 그리고 많이 팔리는 주력 제품을 지내놓으면 좋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도 골든존의 위치에서 이제 약간 이제 사선으로 해서 30도 각도로 진열해 놓는 그러한 매대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형 마트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참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 보면 진열의 표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인 진열을 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채소나 과일 그런 것들은 100cm 높이로 해서 140cm, 30도 각도로 해서 진열을 많이 해놓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줄자 하나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재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열의 공식에서 높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시장에는 앞에 외부 진열 매대가 거의 있죠. 예. 외부 진열 매대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진열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일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키나와 그 전통시장, 수산물 시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딱 보면 허리 높이의 위치에 생선을 놨습니다. 그리고 외부 매대에는 형형색색의 사람의 시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러한 어류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물론 안쪽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러한 생선들을 놓았고요. 사람이 심장의 높이보다 위에 무언가가 있으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점포의 외부 매대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들어오려는 고객이 위압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들어오려는 마음보다는 구경만 하고 가려는 속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부 매대의 높이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반드시 심장의 아래쪽, 무릎보다는 높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진열의 공식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제품과 제품 사이에 거리를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성인 남자의 평균 어깨의 넓이는 45cm입니다. 그러면 제품과 제품 사이는 몇 cm로 두어야 할까요? 물론 이 프레젠테이션 표를 보면 60cm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60cm일까요? 옆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최적거리가 바로 60cm입니다. 이 60cm의 거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바로 휴대폰 매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플 본사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도 애플만 전용으로 파는 그러한 애플 제품만 전용으로 파는 그런 매장이 있는데요. 가보면 제품과 제품 사이를 60cm 거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모서리에는 또 제품을 두지 않아요. 왜? 고객이 이 제품을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과 그리고 옆 사람한테 방해를 주지 않고 또 보면서도 밑에 떨어뜨리는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이격거리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매장에도 60cm의 공간을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품을 분별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품을 진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 요 화분을 진열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이 세종시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러한 꽃가게입니다. 꽃가게 매대를 딱 봤더니 9cm 제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재봤더니 9cm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 굉장히 과학적으로 팔고 계시는 분이구나. 아, 이 화분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여기서 또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반 여러분들의 점포는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최소의 거리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최소 거리의 기준이 바로 9cm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9cm라는 그 개념을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객이 만져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 9cm. 바로 이 9cm는 고객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공간이기도 합니다. 생선과 생선 사이에도 이 생선 매대에 가보면 이렇게 쭉 생각 없이 늘어놓은 그런 매대가 많이 있는데 이 사장님들은 욕심에서 하나라도 더 진열해 놓으면 더 많이 팔리는 줄 알고 그냥 쭉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객들에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그 생선의 종류별로 그 9cm의 최소 간격을 유지해주면 고객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움의 철학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열의 세 번째 공식입니다. 진열의 세 번째 공식은 접근성입니다. 관리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보기 쉽고 만지기 좋은 그러한 접근성을 갖춘 매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매장으로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예, 많은 대답이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어, 두 번째 매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이 첫 번째 매장은 마치 미로 같지 않나요? 예, 보면은 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제품은 사장님이 진열해놓고 싶은 거 다 진열해놨습니다. 빽빽하게 진열해놨죠. 그렇죠? 하지만 고객이 보는 시각은 사장님의 시각과 다릅니다. 고객은 사고 싶은 제품이 있고 그것을 빨리 찾아야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매장을 딱 봤을 때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발견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첫 번째 매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매장은 어떻습니까? 종류별로 그리고 수직 진열도 제품 군별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은 밖에서 한눈에 보아도 내가 원하는 제품이 저기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로는 어떻습니까? 고객이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여유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객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한눈에 찾을 수 있고 통행이 유리하게 만드는 매장이 고객의 시선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